자, 7강의 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ent Scientific Study, 최근 과학적 연구는 이래 색깔이 has shown that 보여주었습니다. 또 실험조사 연구니까 결과에 집중하는 내용 판단이 될 수 있겠죠. Baby's cries, 소유격의 표현이니까 여기는 cry는 명사, 아기의 울음은 주어겠죠. Trigger, 유발해, 발생시켜, 뭐를 rapid response, 빠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대. From, 누구로부터? Their caregiver, 보살핌을 주는 사람, 보호자가 될 수 있겠죠. 새로운 발견이 아닌 느낌인데 아기가 울면 부모들은 빠르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In an experiment, 실험에서 reaction times, 반응 시간 of volunteer, 자, 자원봉사자,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의 반응 시간은 were compared, 비교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됐니? 시간의 표현 after they listened to, 그들이 들었어. Three different sounds, 자, 부연 설명 컬론 등장하고 있죠. 세 가지 다른 소리를 들었네. 그럼 각각의 반응 시간을 비교했다. 이 말이겠죠. 첫 번째 울고 있는 아기, 그리고 adult in distress, 쉽게 말하면 열받은 어른이겠죠. 그지? 고통받는 어른, 그리고 singing bird, 노래하는 새. 뭐 이래? 쉽게 판단할 수 있겠네. 투부정사로 문장 시작했고요. 콤마 보입니다. 100% 목적의 부사적 용법이겠죠. To test their response time, 반응 시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참가자들은 play the game, 게임을 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서 앞을 꾸며주겠고 뒷문장은 완전하겠지. 그죠? 어떤 그 게임이니? 그들은 had to hit, 쳐야 돼. One of 9 buttons. 뭐요? 9개의 버튼 중 하나를 반드시 쳐야 되는 게임을 했대. 자, 문장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없는 상태 ing니까 분사구문이겠죠? 이 참가자들은 반응하면서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whichever button, 어떤 버튼이든지 randomly flashed, 빛이 나오는, 그러니까 불 켜지는 어떤 버튼이든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네. 그러면 한 번 더. 무작위로 flashed, 불이 켜지는 어떤 버튼이든지 가능한 한 빠르게 반응하면서 9개 중 한 가지의 버튼을 눌러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A는 개인적으로 크게 보기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하는 건 어느 버튼이든지 이런 해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복합 관계대명사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버튼이든지 가능한 한 빨리 9개 중 하나를 눌러야 된다라는 해석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대명사 위치를 쓴다고 해서 솔직히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출제 유형의 패턴이 있어요. 단순 관계대명사랑 복합 관계대명사를 넣으면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지금처럼 뭐뭐든지라는 해석을 넣어 보시고 그게 적절하면 이걸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하는 방법이 과연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는 그 문제, 그러한 풀이법을 요구하는 지문입니다. 나는 좋아하진 않는 패턴이야. 하지만 이렇게 풀면 정답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저 한 번만 더 언급하면 불 들어오는 건 어느 버튼이든지 이런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물어보는 거고 됐다. 이걸로만 그냥 접근합시다. 이 해석이 접근이 가능하면 에버를 붙인다라고 판단하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복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no matter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잡아야 되겠죠. 이 형태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 부사절일 경우에만 가능해요. 하지만 얘는 지금 to라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사절이 아닌 명사절 자리입니다. 따라서 no matter 형태는 쓰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서 to 플러스 no matter which를 썼다라면 그건 어법상 오류가 될 테니까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 요소는 얘는 although와는 같지 않아요.
의미는 같겠지만 여기는 접속사, 여기 despite는 전치사니까 명사만 나오겠죠.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이냐? 동격의 that. All three of these sounds, 이 세 가지 모든 소리들은 were similar, 비슷하대요. In pitch and variability. pitch는 음이겠고 이거는 뭐 변동성이겠죠. 그 비슷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baby cries, 아기의 울음소리는 자 찾았다, 찾아졌다. 원래 find는 찾다라는 타동사, 목적어 있나요? 없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수동태 구문으로 바뀌었다라는 구조상의 힌트로 적용이 될 거니까 were found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떤 결과를 보여줬니? illicit,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 별표로 줄 만한데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이끌어내다. The fastest response, 가장 빠른 반응을 불러일으킨 건 비슷한 느낌이지만 baby cry라는 얘기겠죠. 자, 분명히 어이고 sounds에 s를 붙였으니까 구조상으로는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어쨌거나 조금 있다라는 느낌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수량을 판단할 때 어가 붙으면 조금 있다가 되는 거고 few가 되면 거의 없다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돌을 모았어. 뭐 돌 수집이 취미야. 근데 돌을 모았는데 여기에다가 few를 썼어. 그러면 어가 없기 때문에 우린 돌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를 붙이면 돌이 조금 있다가 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목표가 100개가 모으는 게 목표인 상황에서 뭐 5개를 모았어. 그럼 얘는 내용적으로 거의 없다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있다가 될 수 있겠죠. 결론, 어가 붙고 안 붙고는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뭐 100개 중에 10개니까 조금 있어. 100개 중에 9개니까 거의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지? 이건 화자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조금 있나 거의 없나? 뭐 예를 들어 뭐 마찬가지. 지갑을 열었어. 열었더니 뭐 10,000원짜리가 하나 들어있었어. 그럼 돈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거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건 역시 화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내용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얘는. 그러면 봐봐. 아기의 울음소리가 반응을 많이 이끌어냈다 그랬죠? 분명히 결과랑 연결될 거야. sound, 이런 소리가 있어. provoke라는 건 유발하다라는 거겠죠? as strong reaction as the cry of the baby does. 자, 이 문장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일단 이게 문법적으로 여기는 does는 앞에 있는 이 provoke를 받아주는 대동사입니다. 그러면 해석했을 때 아기의, 정확히는 이제 아기가 유발하는 울음소리만큼이나 강력한 리액션을 유발하는 소리는 있다 없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장 강력하다 그랬지. 1등이라 그랬죠. 그럼 그거만큼 강력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few를 써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어가 붙고 안 붙고는 수량의 의도가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을 찾는 거. 어가 있으면 있다라는 의미, 없으면 없다라는 의미. 그래서 few가 나와야 돼. 왜? 아기의 울음소리가 1등이니까. 근데 이 구조상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대동사가 나왔으니까 엄청 중요하겠네요. 이 clearly로 연결되는 문장은 작정하고 서술형 내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자, 성인들은 motivated, 동기부여됐죠? to respond, 반응해. to the infant's needs, 아기들의 필요. 그지? 아기들이 울었어.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이거에 반응을 잘했다는 얘기죠. quickly, 빠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decide랑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그지? 그래서 decisively, 뭐야? 결정적으로, 확실히, 단호히라는 부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는 건 해석상의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 패턴으로 문제 풀면 정답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없는 거니까 또는 내용적으로 발견된 거니까 판단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합니다. 긍정과 부정. 오케이.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서술형을 만약 출제한다면 정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법성 판단도 물론 높을 수 있고
만약 어법으로 장난친다라면 이런 식의 요인들도 물어보면서 보기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자, 이 정도 해서 3번 문제도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